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적용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 주어져 있습니다. 2항, 5항 그때 11항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1반항을 2항은 이렇게 a 플러스 d는 이퀄 5 이런 형태를 좀 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도 되죠. 근데요 조금 더 현명하면 2항하고 5항이니까 항 넘버가 3 차이 나죠. 그러면 3d는 14-5 이렇게 곧바로 처리해서 d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11항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이건 역시 그냥 1반항 다 하지 않고 5항에다가 6d를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고 해서요. 14에다가 3, 6, 18 이렇게 더하기 해서 32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뜻을 좀 더 파악하고 있으면 연산 속도를 이제 조금은 좀 높여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규칙 공부했느냐? 질문 던지는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더하기 1 부분들 그냥 바로 9 이렇게 해도 되겠죠? 2배의 시그마 K는 2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들 학습이 되어 있으면 9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시그마가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산 연습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얘기는 등차 중앙 공부했나 이런 얘기인가요? 양쪽 숫자 A, B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숫자 2배 그러니까 6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 B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건 또 등비중앙 공부했느냐? 이거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물어보는 거죠.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쪽 거 곱하기다. 이때 이제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B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죠. 60 마이너스에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0하고 12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일 거고 그러면 이제 a값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인데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차중앙, 등비중앙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기본 이론들 철저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5인 1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 변길이 합쳐져 있을 때 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5인 1에 내접하는 거니까 외접원 반지름인 거죠. 그렇다면은 외접원과 관련돼 있으면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사인 법칙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곳에서 A는 이퀄 2R 사인 A 이런 형태로 좀 굳혀지는 거니까요. 다른 변길이까지 감안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2R 공통에다가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좀 더하기 하는 결과 이 부분들이 좀 20입니다 라고 나온 내용이 되겠죠. 외접원 반지름 이 값이 이제 R 값이 5였으니까 이 부분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이 좀 이루어지면요 이 계산 결과는 2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외접원 변길이 그 다음에 각도 사인값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 좀 생각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이번에는 변길이들 쭉 주어져 있을 때 각도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건 코사인 법칙도 물어보는 거겠죠. 이 A, B,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이런 형태의 사인 법칙. 대입만 정확하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3, 2 대입하겠고요. 3, 4, 빼기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2 하면 또 소호가 되겠고 그럼 3 나오면 또 루트 3 또 소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형태가 처리된 거니까 쭉 그어서 이제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150도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 형태의 2분의 루트 3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여기 이제 30도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은 다 내용해서 x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150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나중에 삼각 방정식처럼 이제 특수가 해를 좀 찾아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두 개 형들이 좀 더하게 되는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좀 대입해 보면 되죠. 대입하면 A1 더하기 A2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또 다시 또 A3 더하기 A2, A4 이런 식이 되는 거죠.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당연히 5, 6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거니까요. 나중에 10을 대입하면 19 더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A1, A2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A20까지 전부 다 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뭐 우리가 나중에 풀어야 될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3배의 시그마 AK, K는 1부터 20까지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20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된 이런 내용이 돼.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산이 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계산 결과가 30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30을 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0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3은 9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9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뒤에 부분들이 또 100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19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시그마 규칙에 대한 연습들을 좀 해가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낯선 부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좀 쭉 적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하게 하면,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앞에 숫자들을 보게 되면 1, 2, 3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일반항에 들으면 K 되겠고, 뒤에 숫자는 3, 5, 7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K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이제 일반항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부분 보게 되면 이거 10항에서 끝난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몇 항까지? 10항까지 합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화 시켜서 이제 시그마 규칙을 좀 연습해가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했을 때 2배의 시그마 K 제곱,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시그마 K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결과 6분의 이렇게 처리가 하는데 10, 11, 2n 플러스니까 21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10, 1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약분을 좀 잘 하게 되면 여기가 2에다가 7, 3, 7이 2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이 맞아 약분을 하겠죠. 근데 대신 이렇게 약분해서 5가 되게 되면 뭐 55 공통에다가 여기는 2가 남으니까 14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한 방에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55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5, 25, 5, 25, 27, 5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5에다가 825가 되는 겁니까? 82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뭐 숫자 계산은 좀 하면 되는 거겠고, 역시 또 우리가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이 부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뭐 주어진 식 특징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항 만드는 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돼. 뭐 주어진 식에 대한 관찰이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이 좀 돼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데,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 55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등비수열 이렇게 되면 AR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나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는 지금 3개씩 묶어졌을 때 여기는 이제 뭐 R 세제곱부터 주면 AR 제곱 이렇게 돼서 이 앞에 부분하고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 여기 부분 합이 지금 문제에서 이제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뒤에 부분들을 합은 처음부터 55니까 5를 좀 빼게 되면 여기 합이 이제 5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서 곱하기 됐으니까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12 곱하기 됐으니까 그 다음에 3개 항들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여기는 뭐 500이 되겠고요.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9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들 쭉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3항까지 합에다가 또 여기 뭐 6항까지 여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55입니다 라고 해서 뭐 숫자 구성이 아주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 형태의 뭐 특징들을 좀 잘 살펴가라 이런 얘기인데, 뭐 뒤에 부분들도 항을 좀 불안하면 더 써보면요,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R 6제곱 공통의 AR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라서 똑같은 항들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평상시에 좀 이론 공부 비슷하게 주어진 식들을 좀 정리해서 뭐 등비수열 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가는 것이 좋은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SN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뭐 등차 수열 합이 되는 거겠고, 뭐
곧바로 이제 AN은 뭐 EN입니다.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다면 풀이할 수도 있는데, 곧바로 가는 게 좀 잘 안 된다면 SN-를 이렇게 써가지고, N-1의 제곱 더하기 N-1에서 빼기를 통해서 일반항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을 좀 구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해진 다음에 이 부분들 뭐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EN에다가 그 다음에 뭐 EN 네,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곱하기 되는 항목이면 뭐 분모 부분들에 뭐 항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분모가 차수가 바뀌어가는 거는 뭐 분모수 고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고쳐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 좀 다시 고치게 되면 시그마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처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뭐 열심히 1부터 좀 8까지 좀 대입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공통에다가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차곡차곡 지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8을 좀 대입해주면 8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규칙적으로 소거되는 항목이니까요. 4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분의 1에 9분의 8이다 이렇게 처리돼요. 또 약분 되겠네요. 와이고 뭐 9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좀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낯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흔하게 많이 보는 형태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합공식 주어지게 되면 뭐 이것을 이제 고쳐가지고 일반항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이제 1차식이 되는 거니까 분모에다가 이게 두 개 곱하기 형태를 좀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이제 2차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 인수분해 될 만한 형태들이겠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부분분수로 고쳐가는 뭐 어찌 생각하면 가장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출력을 좀 써야 되겠고요. 충분히 좀 연습해서 다음에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변길들이 쫙 다 주어져 있죠. 각도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각형 넓이를 곧바로 구할 수는 없고 넓이를 좀 쪼개면 되죠. 쪼개게 될 때 중요한 것은 A각 부분들이 또 이제 C각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80-45도 이런 형태로 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중간에 조금 딱 쪼개서 삼각형 ABD 넓이 더하기 삼각형 BCD 넓이 이런 형태로 좀 사각형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2하고 루트 2하고 2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사인 135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3루트 2에다가 사인 45도 이렇게 좀 곱하게 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루트 2에다가 사인 135도, 사인 45도 이런 부분들이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3루트 2에다가 또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곱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좀 소거가 되면 되겠죠. 1 더하기 3에서 전체적인 넓이 결과는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을 좀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좀 포장만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원에 대접하는 또 사각형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좀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을 또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뭐 기본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00 이하의 차인수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작은 숫자보다 쭉 나열해가지고요 공비가 차인수인 등비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클 때는 언제냐 물어봤는데 뭐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게 좀 일단 좀 가장 큰 숫자가 되겠죠. 이때 이제 뭐 공비가 차인수라고 했으니까요. 공비가 2가 되게 되면 그럼 16A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3이었으면 81A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럼 256A 그러니까 안 되군요. 그럼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과연 어떤 숫자들이 나중에 다수의 가장 크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A 값이 뭐가 되죠? A 값이 3 되면 안 되니까 A 값이 2가 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뭐 곱하기를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 5, 그래서 뭐지? 이게 지금 200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와, 그러면 숫자를 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요? 뭐 10을 하더라도 좀 160 넘어가는 거죠. 오, 그러면 11, 161, 176, 12, 16, 12 이렇게 처리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6, 12에다가 30에다가 160에다가 190, 여기까지 되죠. 이때는 그러면 초항이 1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런 형태는 되니까요. 이런 숫자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숫자가 2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 3은 6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가 지금 2 곱하기니까 162 이런 숫자로 가는 이런 계통인가 하면 여기는 뭐 12에다가 24에다가 뭐 48에다가 이런 형태고 맨 마지막 숫자 자체도 뭐 192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좌측을 좀 선택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5개 숫자의 합인데 2-를 대면 되고요. 초항이 2에다가 2의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1에다가 12를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62에다가 30을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산 결과는 372가 되겠죠? 372에서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좀 나름 좀 재미있는 그런 계통의 문제인데, 뭐 숫자들 중에서 이제 언제가 제일 큰지 부분들을 좀 조사해야 되겠고, 공비가 자연수다라는 부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5번째 항을 좀 써봐서, 그죠? 5번째 항을 써봐서 과연 어느 경우인지 좀 조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마무리합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BC를 또 한 변을 해서 또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 만들었다.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먼저 삼각형 ABC에서 각 B 부분들을 좀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코사인 B를 좀 처리하게 되면요. 2배의 3 곱하기 4 곱하기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9, 16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그럼 21 되게 되면 약분하니까 7 돼서 8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이런 결과가 얻어지면 이제 삼각형 넓이 이제 A, B, E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4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사인 90 플러스 뭐 코사인이니까 이걸 뭐 코사인 B각이라고 할까요?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 약분해서 6에다가 이게 이제 90이니까 이제 코사인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것들 갖다 좀 쓰면 되죠. 8분의 7의 양대로. 됐습니까? 4분에다가 3, 7, 21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해서 최종 답 4분의 2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넓이 구해가는 공식 자체가 두 변 길이의 뭐 끼인각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 뭐 직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쪽 B각만 안다면 이렇게 뭐 90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해갈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변 길이 주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뭐 코사인 법칙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하고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하고 접목식에서 문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될 수 있는 뭐 좋은 문제 형태의 표본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뒤에 있는 이 식분을 보게 되면 양쪽 거를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등비 중앙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좀 잘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인데 이거는 뭐 AR 사방이니까 제곱 AR 그 다음에 5항이니까 4제곱 이런 형태로 쭉 더하게 해 가는 거고요. 뒤에 부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AR, 그 다음에 세제곱, AR, 5제곱 이런 형태로 좀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샘플을 3개만 썼는데 뭐 어차피 한개 쓰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등비수열은 원래 이제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곱하기가 이제 풀이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산해주면 원래는 땡땡땡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뭐 85분에 그 다음에 170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약분해서 2가 됩니다. 즉 이게 좀 약분하면 R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비를 좀 가르쳐 준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해 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공비라는 거 좀 알았고요. 근데 이제 원래 수열을 보게 돼서 뭐 한쪽 계산을 하게 되면 A의 2K-1, 뭐 K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 부분들은요 2-1 공비가 2가 아니죠. 공비가 2가 아니죠. 이게 좀 한 칸씩 건너뛰어서 지금 이렇게 모양들을 이렇게 좀 아까도 좀 잠깐 좀 살펴봤을 때 R 제곱이 공비 형태가 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은 뭐 4-1 분의 초항은 1이었고요. 4의 m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이제 85다 이렇게. 그러면 4의 m제곱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3을 곱하기 해주면 3, 8, 24에다가 2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뭐 4의 m제곱 부분이 256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2의 2m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2의 그럼 8제곱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뭐 그런 패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m값 4에서 좀 답을 구해가면 그런 내용인데 첫 스타트 부분의 아이디어가 좀 살짝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죠.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다음 주에 두 칸씩 건너뛰는 등비수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샘플 중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누기 되는 이 부분에서 이제 R이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 부분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 둘 해결돼서 계속 연산 가능한 거니까 등비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냥 무작정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규칙 이런 부분들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트여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뭐 일단은 뭐 합이죠. 합 부분들이 이제 n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sn-을 쓰게 되면요 n-1의 제곱에 n제곱 이런 형태에 대해서 빼기를 통해서 이제 구해가는 거죠. 근데 n제곱 공통에다가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건 뭐 곱셈 공식 형태니까 이 부분이 뭐 4n 될 거니까요. 4n은 n세제곱 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뺐을 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a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반형 형태라서 nan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거나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소거돼서 an 자체가 뭐 4n 제곱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좀 안 상태라면 뭐 시그마 ak k는 1부터 5까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4배의 시그마 k제곱 계산해 가는 거니까 이런 건 뭐 자신있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그럼 계산 숫자가 근데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5, 10, 11 이렇게 처리된다. 왜 좀 약분이 안 되죠? 와, 이게 좀 약분이 좀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아이쿠 이게 6을 써야 되는데 아이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20에다가 11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220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연산을 할 뻔했습니다. 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주어진 부분은 이제 SN 조져 있으니까 SN-에서 빼기를 통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AN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해서 처리해서 식을 구하고, 대입해서 이제 규칙 쓰는데, 아이고,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개통. 아이고, 제가 좀 여기다 살짝 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제일 일단 뭐 식을 좀 관찰해서, 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할 때 정확하게 좀 적용해가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를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능법 증명한 것이다. 수학적 기능법 증명 질문 절차 물어보는 거죠. n이 1일 때 모든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이 1일 때 물어보겠고 뭐 k일 때 가정하고 그 다음엔 뭐죠? k 플러스 때 성립하는 보여거나 뭐 이런 절차라는 사실을 뭐 정확히 좀 알고 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 당연히 저 좌측은 맨 첫 번째 항이니까요. 거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우변은 역시 1 집어넣으면 3분의 1에서 성립한다고 보여줬고요.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에서 K부터 즉식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 플러스 1일 때 보여야 되는 거니까 N항의 그 다음 번째 항 그 부분이니까 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1 이런 부분들은 양변에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 항목이 이제 바로 가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대입해가지고 연산해주면 나오는 식에도 이제 보여야 되는데요. 연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뭐가 되겠죠? 여기 항에다가 써가는 거니까 뭐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나에 들어간 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뭐 별로 연산을 하지 않아도 풀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들어가는 식을 fx, gx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요. 아이쿠 이런 부분을 계산해 달라면 나누기를 좀 역수 형태로 좀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2k 플러스 3은 지금 뭐 소거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f3 G3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식 자체는 K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2K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 한 2분의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47이 2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중간에 뭐 연산을 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뭐 그렇더라도 뭐 이게 좀 통분해서 연산하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보여가는지 그 절차만 이해했다면 충분히 연산하지 않고도 나에 들어갈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정의된 초항, K일 때 성립한다 가정, K 플러스일 때 성립하면 보여간다 라는 절차 이 부분만 뭐 정확하게 잘 지켜서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좀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첫 장이 3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이때 뭐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오이쿠 이런 항들인가요? 뭐 중요한 것은 합이 0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쭉 합해서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뭐 양수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뭐 이쪽에 이제 a n 플러스 1항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a n 플러스 2k 마이너스 1번째 항이 있겠고 뭐 서로 이렇게 뭐 대칭 구조 형태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에 대해서 소화되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개 항의 등차 중항 이론이죠. 등차 중항 이론을 좀 통해서 더하게 해지면 2n 플러스 2k가 되겠고 절반이니까 결국은 이제 a의 n 플러스 k 요 부분들이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바로 이제 봐서 뭐다 0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k 이런 그런 얘기는 초항이 36이겠죠? 36 플러스 m 플러스 k 마이너스 1 d d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6 해서 이제 마이너스 t죠. 6이 아니라 d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0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 양을 좀 시켜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m 플러스 k 마이너스 1 d는 이꼴 3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뭐 만족해 주가는 뭐 자연수 d를 찾아달라는데 이 부분 앞에 부분들도 뭐 자연수겠고 d 부분도 뭐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보죠? 이 부분들이 뭐 36의 약수들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4, 9, 36이니까 2제곱에 3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면 뭐 약수의 개수가 그러면 뭐 9개가 되는 건가요? 9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곱하기 3에서 여기다 이제 더하기 1해서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 9개 그러니까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9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등차수열이라는 부분도 좀 잊으면 안 되겠고요. 등차수열이 됐으니까 이제 대칭 구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퓨리 키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등차 중앙을 효율적으로 좀 이용해서 이런 항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항이면서 0이 되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좀 적용해가면 무난히 좀 처리되겠는 그런 항목이 돼. 마지막에 또 역시 또 자연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또 30명 약수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좀 문자 조건까지 좀 고려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좀 연습장 펴놓고 약간의 좀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한 변 길이가 6인 정육항 내부에 꼭지점을 이어서 만든 두 개의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 겹치지 않는 또 그려서 도형을 F라인이라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칠한 부분 넓이를 지환이라 하겠고요. 그 다음 F1 내부에 똑같은 범위로 또 그래서 F 들어가고 색칠한 부분 G라고 한다. 아이고 조그맣게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해서 이제 F편을 좀 만들어 가서 색칠한 부분을 GN이라고 했을 때 여섯 번째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길이부터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66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게 길이부터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좀 뭐 120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길이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6 더하기 36 빼기 2배의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20도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소거가 되는 거니까 36 더하기 36 더하기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3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뭐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6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변길이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색칠한 이 부분의 한 변 길이 자체가 2루트 3인 뭐 변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변 길이가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한 변으로 해서 또 다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와, 이거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현명하게 맨 처음에 한 변 길이가 6에서 한 변 길이가 2루트 3인 그런 도형으로 갑니다. 라는 걸 통해서 그럼 뭐 6으로 나누는 거니까 변 길이 공비죠. 변 길이의 공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또 넓이를 구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넓이의 공비는 우리가 좀 뭐 닮음인 이런 형태의 똑같은 정삼각형이니까 이 부분 좀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공비가 이제 3분의 1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그러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죠.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가 2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제 제곱하게 되게 되면 뭐 3 루트 3 이렇게 되는 고리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6번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넓이 6개 돼야 되죠. 6 곱하기 3 루트 3 이렇게 돼서 맨 처음에 넓이도 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지금 저 넓이 공비가 3분의 1이 되겠고, 지금 G 몇 번째였죠? 여섯 번째. 그러면 A 아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인 G6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넓이 하나 열심히 구해서 6배 해줬고요. 뭐 공비 형태 좀 처리해서 계산한 거죠. 3, 3 두 번 지워지는 거니까 3 세제곱분의 그러면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27분의 2 루트 3에서 1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좀 변기를 계속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 변길이 구해서 한 변길이 자체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똑같은 규칙으로 갈 거니까 변길이가 6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맨 처음에 육각형의 한 변길이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한 변길이 이런 관계로 갈 때 이게 공비가 이렇게 이제 얻어져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뭐 제곱하는 그런 제곱 공비 형태에서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좀 넓이 하나 구해서 실질적으로 또 넓이가 6개니까 6개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R에 5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나름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좀 어떤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관계에서 풀어가는 거지. 뭐 각각의 항들을 뭐 6번 계속 구해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좀 깨달아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다음 조건인데 여기 좀 다른 조건이에요.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좀 오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아주 독특합니다. AN 플러스 2항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항에서 빼기 A 한항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뭐 100개 항 합한 거랑 뭐 200개 합한 거랑 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요. 항들이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으니까 1항 부분들하고 2항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뭐 3항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2항에서 빼니까 B- 이렇게 빼서 만들면 되겠고, 4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5항은 또 여기서 빼는 거니까 A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되겠고, 그러면 6항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항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게 되면 B 사라지니까 A 나와서 A가 그러면 요 6번 규칙인가요? 그럼 8항 또 그러면 이제 B가 돼야 되는데 이곳에서 빼니까 A는 소거되어서 B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6번 규칙이죠. 그렇게 되면 이 6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소거되고 B, 마비. 그러면 A1부터 A6까지 또 이렇게 합하게 되면 또 0이 되는 아주 좀 재미난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100항까지 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10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6일은 6하고 40에다가 66은 36 이렇게 되니까 항이 4개가 남잖아요. 4개가 남다는 얘기는 여기 4개 항이 합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A가 A 마이너스에 소거되고 마이너스에 되고 2B 마이너스 A인데요. 2B 마이너스 A 이렇게 한 결과 이런 뜻이고요. 이 부분들이 50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옆에는 또 그럼 뭡니까? 200항까지 그럼 또 200을 또 6으로 또 역시 나누면 6, 3, 18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6, 6, 3 또 18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개가 남으니까 이제 2개 항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A 더하기 B 그럼 이제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또 그럼 얼마로 되어 있나요? 13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2를 더하게 해주면 3B가 되겠고 180 처리되어 있으니까 B 값은 3, 6, 18 해서 이제 60에서 B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A 값은 60을 빼니까 7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항들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구했는데요. 문제에서도 무엇을 구하라고 물어봤냐면 606항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606이면은 6이 배수이잖아요. A 606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A 6번째 항 이렇게 구해가는 거랑 똑같은 규칙이니까 6번째 항이면 A-B 이렇게 구해가야 되겠죠. 그럼 A-B 이런 형태니까 결과는 이제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하 엄청나게 좀 재미난 문제인데요. 뭐 주어진 규칙들 부분들은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규칙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건데 이 합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항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6번마다 규칙이 된다. 6개 합이 0이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용해서 주어진 부분에서 100항까지 합 부분들, 그 다음에 200항까지 합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606항도 이제 6번째 항입니다. 이런 그걸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풀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초항 2번째 항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낯선 형태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중에 좀 이번에 좀 경험 축적 이런 했으니까 다음에도 좀 이런 문제들 좀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 첫째 항 가르쳐줬고 공차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항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집어넣을 때 29 만들으니까 32 해서 좀 곧바로 좀 풀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건 언제냐 물어봤으니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2가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n이 3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드리려니까 n이 10이 되게 되면은 안 되겠고 n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 11 이렇게 처리해드리면 좀 성립하겠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11항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을 딱 해서 이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일반항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29부터 시작해서 쭉 가겠고요. 그 다음에 10항을 대입하게 되면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1항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좀 먼저 이쪽에 쓸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 숫자는 이거는 원래는 좀 이쪽은 숫자는 좀 줄여서 20 그러면 3을 빼는 거니까 26 이런 형태가 되겠고 되죠. 근데 뭐 20항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20을 좀 대입하게 되면 60에서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플러스 3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8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요. 이러한 값들, 중간에 쭉 연결되는 이런 값들인데 이런 값들이 뭐 절대값에서 이제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의 어떤 양수인 29, 26에서부터 뭐 2까지 가는 부분들은 그대로 처리되는데 이 음수 부분들은 좀 양수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1, 4에서 쭉 가서 이제 28입니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형태들이면 어떻게 좀 쉽게 계산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더하게 하게 되면 30이 되겠고 항수가 뭐 10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10개입니다 라고 이제 계산하게 되면 뭐 가볍게 300 이렇게 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개수가 좀 10개 10개 좀 딱 맞춰져 가지고 좀 수월하게 됐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양수 부분들 등차 수열 합, 음수 부분들 역시 보를 바꿔서 등차 수열 합, 등차 수열 합 두 번 계산해도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절대값 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이고 각도가 135도인 마름모가 있습니다. 내부의 한 점의 길이가 루트 2, 알겠습니다. 루트 2가 되는 이러한 지점이고 45도가 되는 또 이등변 삼각형을 좀 만드는데요. 와. 그런 다음에 F라는 것은 또 어디 위에 AB 위에다가 G라는 것은 또 BC 위에 이렇게 좀 좌표가 좀 잡혀져 있다 이런 얘기죠. 삼각형이 지금 움직인다고 합니다. 각도 세타라고 합니다라고까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B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함을 좀 증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35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쪽 각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죠? 45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루트 2니까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삼각형 BGF 이런 곳에서 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서 사인 세타 분의 그럼 뭐 어디죠? FB 길이 뭐 이런 길을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사인 135도 분의 뭐 이런 부분 해서 FB 이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 길이를 좀 왜 열심히 구해놨냐면요. 이제 삼각형 EFB 이런 삼각형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EF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B 길이는 제가 방금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F2 길이는 루트 2라고 나와있고 이제 각도가 좀 45도 합쳐서 이제 90-세타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B, E 길이 이런 부분들 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거 제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8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되겠고 빼기 2배에 8 이거 8이 아니라 제곱한 게 8이고 그러면 이제 2루트이잖아요. 2루트 2 사인 세타 또 곱하기 루트 2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사인 그럼 뭐가 되죠?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로 바뀌죠?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거라서 그럼 여긴 8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에다가 사인 곱하기가 되겠고 이게 좀 곱하기 해주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루트 2 루트 2 또 곱하게 되니까 8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게 이제 교묘하게 지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b 제곱 길이는 항상 2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일정한 값이 나오겠다. 뭐 이런 뜻의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b 길이가 항상 일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뭐 당연히 뭐 루트 2가 되겠고 뭐 제곱한 결과 2가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사인 법칙을 통해서 FB 길이 이런 길이 구해가는 이런 게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해야 되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좀 각도를 구해놓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변 길이가 하나 구해지겠지만 이렇게 좀 삼각형에 의해서 변 길이를 좀 알아보는 거니까 변 길이 알아보는 것은 뭐 중간에 끼인 각 있고 변 길이 알아보는 거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하는 것이 풀이 원리가 되겠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뭐 간만에 모처럼 이제 증명이라서 좀 낯선 텐데 차분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원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1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 4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그때부터 그때의 값을 m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10까지 쭉 n은 좀 커져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열심히 또 구해달라는 거죠. 뭐 거리를 구해서 이제 제곱해서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기본식은요. 우리가 좀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y는 꼴 x분의 1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좀 중간에 1,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안 만나는 거죠. 이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개념을 뭐 금방 좀 쉽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서 만나는 점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3, 4분면에도 좀 있긴 하는데 이제 1, 4분면이라고 했고요. 이걸 AK, BK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뭐 근이 이게 y는 꼴 x분의 1이니까 이쪽 근을 뭐 알파라고 해주면 y좌표가 이제 뭐 알파분의 1 되는데 이게 좀 서로 이제 대칭 구조라서 알파분의 1, 또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이 하나가 이제 알파 그러면 하나는 이제 알파분의 1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사실들을 좀 알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K하고 BK 길이의 뭐 그걸 그래서 제곱 구하라는 얘기는 이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다가 또 똑같죠. 그래서 두 배 되는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그냥 해도 되는 거군요. 뭐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굳이 곱셈까지 하지 않더라도 두 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n제곱 처리되겠고 x제곱에다가 y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죠. x분의 이렇게 제곱을 해서 n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x 4제곱 마이너스 n제곱 x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x제곱이 뭐 근의 공식 형태로 나오죠. 2분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n 4제곱 마이너스 ac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이쿠 근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2분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2분의 n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이런 형태가 이제 뭐 x제곱 형태가 근이 되겠죠. 근이 돼서 최종적으로 x라는 근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형태 다시 이쪽엔 좀 2분의 n제곱 플러스 루트 이런 모양 어이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와, 당연히 근데 이제 x값 자체가 이제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는 2분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루트 2분의 n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이런 모양 형태요. 이런 것이 뭐 하나가 이제 알파 하나가 이제 알파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다행히 이제 이렇게 제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일까요? 뭐 이거다 좀 대입해주면 다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루트 2분의 n제곱에 빼기 루트에서 이제 더하기하고 빼기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루트 부분이 좀 사라지는 거라서 다행이죠. 그러면 이 두 배의 2분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 형태로 해서 그걸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나중에 구해가는데 m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2부터가 되는 걸까요? 최종적으로는 시그마 어느까 n으로 할 거예요. n이 2부터 10까지 처리가 되겠고 계산 결과는 2배의 n제곱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또 시그마 규칙을 적용해 가려면 이게 1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처리해서 2배의 n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하게 되면, 근데 뭐 요게 1일 때, n이 1일 때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바른 답이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배의 이제 6분의 10, 11, 20, 21 계산해 주겠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0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이 되겠고, 7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77에 770이 되겠고, 빼기 40에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730 이렇게 됐다가 2를 더하기니까 732가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73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근 구해가는 것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근 돼가지고 근 나왔을 때 여기서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되는데, x제곱이 이렇게 돼 있겠고, 근을 구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사분면 쪽에서 생기는 것이 플러스 부분이다. 다음에 뭐 3사분면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다. 이제 원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또 당황하지 말고, 제가 좀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놔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좀 대입을 처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또 이제 주어진 또 이 값들을 가지고 좀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편한 거니까, 제가 좀 중간에 이렇게 현명하게 처리한 부분들 이런 거 좀 메모해가지고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21번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론 학습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